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국민과 함께 알아보는 대한민국 국방비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인을 초청해 과학화 전투훈련단과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쓰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폭탄 일발 장전! 일반인 20여 명이 KCTC라고 불리는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방문해 전투 장비의 위력 시범을 관람합니다. 국방부의 초청을 받은 이들은 군 입대자 가족과 친구 또는 군 관련 학과 대학생들. 국방부는 일반인이 국방 현장을 체험하고 국방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국방 예산 현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민들이 국방 예산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어렵다 이렇게만 인식이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실제 부대에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국방 예산이 실제 투입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가까이에서 봄으로써 국방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마일즈 장비와 크레모아를 조작해보며 과학화된 장비와 교육훈련 체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부사관 쪽으로 병참 쪽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KCTC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의도 듣고 총도 쏘보고 폭탄도 터뜨려 보니까 제가 병참 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 맞나 아니면 보병 쪽으로 다시 옮겨야 될 것 같이 너무 재밌었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국방 예산 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병영생활관 견학과 장비 체험. 육군 21사단으로 장소를 옮긴 행사 참가자들은 병사들이 휴식하는 생활관과 휴게실을 둘러봅니다. 중대장은 야외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부대에서 운용하는 장비의 쓰임과 비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비 체험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연병장에 마련된 K9 자주포에 직접 탑승하며 군의 전투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어 해발 12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태백 OP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최전방 지역의 근무 환경을 둘러보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장병들의 근무 현황에 대해 설명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야전 부대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서 여러 부대 지휘관에 대해 말씀도 들어보고, 또 젊은 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OP에서 근무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극기신과 정신력을 길러야 되고,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됐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 예산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마련한 2014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육해공군 사단급 의무부대와 전투부대 22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응급처치 분야 최고의 팀을 가리는 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상과 사지 손상, 절단 등을 당한 다량의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1분이 1초와 같은 숨가쁜 상황. 군의관과 부사관, 의무병 등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처치표를 작성합니다. 팀원들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평소에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막상 와서 경연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실사단에 가깝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이한 국군 의무사령부 전군 응급처치 경연대회. 1일차에는 군의관과 의무요원들의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군의관은 임용구조술과 기관 내 삽관 사용법을, 의무요원은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와 지열, 간호 업무 등을 평가받았습니다. 2일차는 단체 평가로 폭발 사고에 대한 상황이 부여되고 부대별 구조대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점수로 매겨졌습니다. 3일차에는 시간과 장비, 물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손상 부위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평가됩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시작으로 환자의 부상 정도 파악과 분류 작업,
우선순위에 의한 환자 응급처치까지 긴장되는 10분을 위해 1년 동안 훈련해온 대회 참가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처치 경연대회의 평가 상황보다 더 절박하고 난해한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현장에 도착한 의료인들이 얼마만큼 침착하면서도 신속 정확한 처치를 해내는가가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평소 응급처치 능력 및 의료기술 숙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육해공군 의무대원들의 유사시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인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위기관리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기관리기구에 편제돼 있는 사람은 즉각 소집과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국방부 상황실과 각 부대 위기관리실은 언제라도 즉시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들은 최단 시간 안에 응소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각 상황 근무자들은 북한의 특이 동향과 관련된 상황 보고를 철저히 하는 등 근무 지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12일부터 13일까지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또 13일부터 16일까지 호주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 출국합니다.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를 오는 11일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인 부산 유엔 기념공원. 이곳에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 중 11개국 2,300여 명의 참전 용사가 안장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1분 동안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턴투워드 부산 행사가 오는 11일 11시에 진행됩니다. 턴투워드 부산 행사는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제안했고 그해 11월 11일 영연방 4개국인 캐나다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부산 현지 시간에 맞춰 동시에 묵념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우리 정부가 이 행사를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해 진행하면서 매년 11월 11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정부 대표로 국가보훈처장이 추모 메시지를 낭독하고 이 추모 메시지는 21개국 참전국에 전달해 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특히 올해 행사는 21개국 유엔 참전국 모두가 참여하는 첫 해라며 같은 날 개관하는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턴투워드 부산 행사가 대한민국의 대표 보훈 외교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장병들이 예술적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하기 위한 드럼클럽의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심혜슬아사의 보도입니다. 북을 두드림으로써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이에 따라 정서 순화와 인성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모든북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드럼클럽. 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목적으로 한 드럼클럽은 혼자가 아닌 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세로토닌 드럼클럽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공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국군의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창단하는 의미 있는 첫 발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북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병영 문화 정착과 국방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일 열린 세로토닌 드럼클럽 창단식에는 국방부 교육정책과실과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 그리고 해병대 후원기업인 주식회사 영가인더스트리 관계자를 비롯한 해병이사단 13대대 180여 명의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창단식은 2014 중학교 세로토닌 드럼클럽 대상 수상학교인 내면중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장인 이시영 박사 강연, 그리고 주식회사 PMC 프로덕션 난타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며
북을 두드리는 것이 세로토닌 분비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대 전부터 악기 예술 공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군 생활 중에 이런 기회를 잡게 되어서 기분 좋고 되게 기대됩니다.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연습과 활동을 통해서 밝은 병영 문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운영하는 부대는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와 후원 기업으로부터 모든북 15조와 동영상 교본을 제공받게 됩니다. 국군 세로토닌 드럼클럽은 UK 공군 해병대 각 1개의 부대씩 모두 4개의 시범부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박재복 공군작전사령관은 지난 4일 19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F-16 전투기 지휘 비행을 하고 완벽한 영공 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박 사령관은 이날 부대에 도착해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조종사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39 전술정찰 비행전대를 찾아 최고의 정찰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부대로서 자부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 수행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사령관은 이어 F-16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 한반도 중북부 일대를 지휘 비행했습니다. 지휘 비행 전에는 사령관의 전투기를 미측 정비사들이 점검함으로써 한미 상호 정비 지원을 통한 연합작전의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박 사령관은 전 작전 요원은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철저한 정신무장으로 적의 도발 시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까지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전승을 보장하는 작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은 군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올해 2번째로 열린 도전 나도 명강사에서는 군 생활을 보람차고 특별하게 보낸 장병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군 생활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국방TV가 주최하는 도전 나도 명강사 장병 강연 대회가 올해 2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10명의 장병들이 나만의 군복무 이야기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특별한 군 생활을 진솔하게 풀어놨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군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던 군 생활을 극복한 장병 이야기. 군대에서 새롭고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 이야기. 예전의 나보다 괜찮은 나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루기 좋은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군 생활 이야기들은 장병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던져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개인으로서 사회에 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좀 더 신경 쓸 줄 안다면 좀 더 보람찬 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는 군대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활동을 어떻게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성과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군 생활을 한다면 결코 후회에 남지 않는 군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청춘의 남다른 선택 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육군 6포병여단의 석상범 일병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군 생활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기회로 바꾸고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장병들의 이야기는 다음 달 31일 방송됩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적의 공중도발에 대비한 육군 방공병과의 화력훈련이 서해에서 펼쳐졌습니다. 중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미스트랄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제압했습니다. 정상윤 중위가 보도합니다. 육군 15방공단을 비롯한 12개 부대, 40여 명의 방공병과 장병들이 휴대용 샘, 미스트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목표물은 전방에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무인항공기. 표적기가 이륙하고 해상 8km 지점에서 접근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미스트랄의 적외선 탐지기가 표적기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탐지가 완료된 미스트랄, 사수가 방아쇠를 당깁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표적을 향해 발사된 미스트랄. 2단계 부스터 추진을 받아 마하 2.6의 속도로 표적에 접근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무인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미스트랄 대공사를 통해서 이기감 여단의 기동력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능력을 검증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었고, 적기가 출연한다면은 초탄 필주의 자세를 가지고 완벽한 대공 임무 수행을 하는데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경량 항공기에 출연해도 정확히 탐지하며 자신 있게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갑에다 방공대 화이팅!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인 미스트랄은 98년 프랑스 마트라사에서 도입해 실전 배치됐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방공포 사격 대회에서 미스트랄은 유효 사거리 5km, 명중률 93% 이상을 자랑하며 효과적인 방공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군 15방공단을 비롯한 방공병과 장병들은 미스트랄 실전 사격을 통해 적의 어떠한 항공기 도발도 용납하지 않은 일전불사 초탄 필추에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안전행정부가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신고 캠페인송을 제작을 하고 캠페인송 따라 부르기 이벤트를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 캠페인송을 직접 따라 부르는 모습을 UCC로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24일까지 접수하며 28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최우수상은 80만 원, 우수상은 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안전가드 코리아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휘소용 연료전지 전원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료전지 전원 시스템은 발전 효율이 높고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며 특히 연료전지의 연료가 되는 수소를 휘발유로 얻어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014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방산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 국가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산시장 분석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13일 오후 2시부터 국방기술품질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며 참석 문의는 기술정보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서경대학 학군단에서 근무할 예비역 행정관을 모집합니다. 10년 이상의 군 경력자로 대위급 전역자여야 하며 학군단 출신이거나 행정 분야 유경험자는 우대합니다. 19일까지 접수하고 28일 최종 발표합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육군 인사사령부 제대군인 지원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까지 달성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군 시절을 꼽는데요. 군대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끊임없이 갖고 사회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인간관계에 대한 꾸준한 사전 연습이 결국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